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솟구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사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달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헤어진 후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어떤 만남 후에는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을 겁니다. 마치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말이죠. 반면 몇 시간을 함께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고 어떤 관계는 점점 더 버거워질까요? 바로 이 차이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분만 대화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떤 사람은 5시간을 함께해도 더 함께하고 싶은 그 미묘한 차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심리학 연구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철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내 사람을 알아보는 6가지 핵심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얼굴들과 마주합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취미 활동에서 알게 된 지인들,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들까지. 하지만 그 수많은 인연들 중에서 진정으로 내 삶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 스승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 하루를 함께할 친구, 1년을 함께할 친구,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친구.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내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회적 지위, 외모 같은 표면적인 요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흐르며 관계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강물 말이죠. 그 강물의 본질을 이루는 6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가치관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것을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일치입니다. 둘째,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공명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한 사람의 슬픔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셋째, 대화의 템포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의 속도나 생각의 흐름이 너무 다르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넷째, 유머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웃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비슷한 렌즈로 바라본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갈등이 생겨도 해결 방식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 6가지 신호는 단순한 취향이나 외적 조건을 넘어서는 깊은 연결의 증거입니다. 마치 DNA가 우리 신체의 설계도라면 이 6가지 요소는 관계의 DNA와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신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 위에서
진정한 내 사람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취향이 다른 사람과도 얼마든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는 한 명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힙합을 즐깁니다. 한 명은 산을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바다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들은 2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다. 여기서 길이란 단순한 취향이 아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자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돈이 중요한지, 가족이 중요한지, 성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오랜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지 시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친구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위해 유명 관광지만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여행의 의미를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데서 찾았고, 친구는 인증샷에서 찾았던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차이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계속 드러났고, 5일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서로 지쳐 있었습니다. 반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지난달 다른 친구와의 여행에서는 계획이 틀어져도, 날씨가 나빠도 우리는 웃으며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좋은 경험이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우리 모두 여행의 가치를 완벽한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발견과 경험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를 도덕적 기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며 이 우선순위가 비슷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돈, 가족, 자유, 안정, 성장, 공동체, 이런 가치들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리는 결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맞는 진정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지난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함께 영화 라이프 이즈 뷰티풀을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저와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좀 과장된 영화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묘한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침묵보다 외롭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감성적 렌즈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장면에서 웃거나 기쁜 소식에 화를 내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공유는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감정의 공유는 단순히 같이 웃고 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리나요?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보여도 괜찮다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나요? 누구 앞에서 웃음과 눈물을 감추지 않나요? 그 사람이 바로 감정을 공유하는 진정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대화 템포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대화는 춤과 같습니다. 두 사람의 리듬이 맞아야 아름다운 춤이 됩니다. 저는 한 번 속사포처럼 말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갔고, 저는 계속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시간의 점심 식사가 마치 마라톤처럼 느껴졌죠. 대화 템포는 단순히 말의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 속도, 주제 변경의 빈도, 침묵을 견디는 능력, 질문과 대답의 균형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맞지 않으면 대화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제 동생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제 어머니는 매우 빠르게 말씀하시죠. 가족 모임에서 저는 종종 두 사람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가 왜 대답이 없어? 라고 조급해 하실 때 동생이 지금 생각 중이에요 라고 설명드리고, 동생이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다른 질문을 던지시면 하나씩 천천히 물어보세요 라고 중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대화 템포가 다른 두 사람은 20년 넘게 살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화 템포가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로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합니다. 이런 대화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시켜 줍니다. 지난 주말, 저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4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도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오히려 더 활기차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것이 바로 대화 템포가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대화할 때 가장 편안한가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 없이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대화 템포가 맞는 진정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유머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 웃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는데 웃는 척할 수는 있어도 정말 웃기지 않은 것에 진심으로 웃을 수는 없습니다. 유머는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펼쳐졌고 레스토랑 전체가 그 커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저기 보여. 저 반지 크기로 봐서 내일부터 라면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고 결국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동반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유머 코드가 맞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아이러니와 부조리를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한 농담에 상대방은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게 왜 웃겨? 라는 반응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결국 자신의 유머를 감추게 되고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반면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함께 웃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웃나요? 어떤 사람과는 눈빛만 봐도 피식 웃음이 나오나요? 그 사람이 바로 유머 코드가 맞는 진정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이 생겨도 해결 방식이 비슷한 사람.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투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제 친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아내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길 원합니다. 얼마 전 이들은 집 구입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대화를 요구할수록 아내는 더 멀어졌고, 아내가 침묵할수록 남편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집 구입 문제보다 서로의 갈등 해결 방식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갈등 해결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피형, 수용형, 경쟁형, 타협형, 협력형. 회피형은 갈등 자체를 피하려 하고, 수용형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경쟁형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타협형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형은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는 갈등 해결이 수월하지만, 다른 유형끼리는 갈등 해결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자주 다투었지만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화해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 누군가 먼저 작은 농담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화해하는 식이었죠. 말로 사과하거나 문제를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화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 전 연인과는 갈등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작은 갈등들이 쌓여 무너졌습니다. 갈등 해결 방식이 맞는 관계는 싸움 후에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강한 신뢰가 쌓입니다. 반면 해결 방식이 다른 관계는 작은 갈등조차 큰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다툴 때 가장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누구와의 갈등 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나요? 그 사람이 바로 갈등 해결 방식이 맞는 진정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종종 침묵을 불편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에서는 침묵조차 따뜻합니다. 지난 여름, 저는 오랜 친구와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대화였어.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대화였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나누는 대화였죠. 반면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있을 때 침묵이 내리면 즉시 불안해집니다. 뭐라도 말해야 하나? 이 사람이 나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결국 아무 말이나 던지게 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어색함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침묵의 질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진정한 친밀감은 말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는 관계입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부모님은 결혼 40주년을 맞이한 부부입니다. 저는 종종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조용히 식사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말은 거의 없지만 그 공간에는 깊은 편안함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커피를 더 마실지 묻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아서 커피 포트를 가져옵니다. 아버지가 안경을 찾지 않아도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알고 건네줍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40년간 쌓아온 깊은 이해의 표현입니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지금 뭐 생각해? 라는 질문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아무 생각 없어라고 대답해도 상대가 이해해 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침묵이 가장 편안한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침묵이 편안한, 진정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정한 내 사람을 알아보는 6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인간관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종이 한가운데 자신을 놓고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보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동료들, 연인까지. 그리고 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신호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 이 작업을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중 일부와는 단 하나의 신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연락할 때마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오랜 친구들과는 대부분의 신호가 일치했죠. 이 발견은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선택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관계의 성격과 깊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기대하면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에너지 드레인이 있을 겁니다. 함께 있으면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그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인식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경우 대화 템포가 전혀 맞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만나면 두통이 생길 정도로 피곤했죠.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만남의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4시간 대신 2시간으로. 둘째, 미리 대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셋째, 중간에 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전화를 받는 척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런 작은 전략들이 관계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진정한 내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관계에 의식적으로 투자하세요. 깊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원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제 가장 소중한 친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차도 있고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자주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은 대화의 날을 정해두었습니다. 2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화상통화로 만나 3시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일상적인 안부가 아닌 우리의 두려움, 희망, 실패, 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 같은 만남이 우리의 우정을 20년 넘게 이어오게 했습니다. 진정한 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대화 방식이 편안한지, 어떤 유머에 웃게 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타인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진정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더 정확해집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탐색의 여정을 시작했고 일기 쓰기, 명상, 상담 등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향적이라는 것,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유머를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서 어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감을 느끼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자기 탐색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성격 검사, 가치관 탐색, 명상, 일기 쓰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대화의 리듬을 맞추려 노력하세요. 함께 웃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며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심리학자 카를 로저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이해받고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연히 만나지만 의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계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수백 개의 얕은 연결보다 단 몇 개의 깊은 연결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진정으로 내 영혼을 알아보는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요? 진정한 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친구를 모두 포함해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몇 명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가요? 오늘, 바로 지금 그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한 안부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친절해지세요.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도 갈등이 생기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닌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기본적인 존중과 이해가 유지되는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미로에서 길을 찾는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이미 찾은 소중한 인연을 더 깊이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